안녕하십니까. 통일전망대 김필국입니다. 참여연입니다. 내일은 6.25 전쟁 당시 참전했던 중국이 첫 전투를 벌여 승리한 날을 기념한다는 이른바 항미연조 7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네, 중국이 대대적인 선전전에 나선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도 중공군 열사능을 참배하면서 북중 친선을 강조했는데요. 북한 내부적으로는 코로나 방역과 수해 복구에 집중하면서 80일 전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연말까지로 시한이 임박한 만큼 성과를 내기 위해서 최대한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상영 기자, 북한이 말하는 80일 전투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네, 화려했던 당 창건 경축 행사가 끝나자마자 북한은 긴장의 고삐를 더 바짝 잡아매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80일 전투가 보다 강도 높은 투쟁을 요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전국 각지 근로단체 일꾼과 동맹원, 청년 등 전 계층이 80일 전투 성공을 위한 걸기대회에 참가하며 화답했습니다. 80일 전투의 격전장마다에서 용적 투쟁과 기적 창조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게 함으로써 맹장부대의 위용을 떨칠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내각 전원회의 확대회의에서도 철도성의 철로, 철교 복구를, 금속공업성엔 수송관 복구를 요구하는 등 80일 전투를 위한 부처별 목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습니다. 태풍 때문에 전력이나 운송시설에도 타격이 컸던 만큼 산업 전반에 걸쳐서 해결할 과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 내각 총리 등 당 지도부는 발전소와 탄광 등을 잇따라 방문해 가동 현황을 파악하며 작업을 독려하고 있고요. 증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굴진 작업을 결정적으로 선행시키며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알곡 수확량 확대를 연신 강조하고 각 부분에서 생산 효율성과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이른바 작업 전투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군 제품들을 사일 한 장, 위생자기 하나에도 땀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80일 전투 기록장에 자기 고귀한 창조물, 떳떳한 흔적을 남기겠습니다. 코로나19 방역도 이 80일 전투의 주요 목표라면서요. 네, 비상 방역 작업이 80일 전투의 선차적인 과업이다. 당원은 방역 장벽을 다지는 방탄벽이 돼야 한다고 독려하면서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강조하고 있는데요.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완전히 통제되어 더 이상 전파 확산되지 않을 때까지 국경과 영공, 영해를 완전 봉쇄하고 국가적인 비상 방역 사업을 계속 강화해 나가며 지난 21일부터는 황사가 시작되면 악성 바이러스가 공기 등에 의해 옮겨질 수 있다는 소식을 전하며 철저한 대책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황사나 미세먼지에는 인체에 해로운 중금속을 비롯한 유해 물질들과 공기 중에 존재하는 비루스를 포함한 병원성 미생물들도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나 해안가 방역과 감시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방역뿐 아니라 수해 복구도 북한에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요. 네, 그렇죠. 수해로 주택이 완전히 붕괴된 지역도 있었는데 당장 생활할 터전이 사라진 거잖아요. 네, 황해북도 음파군 대청리 등 피해가 컸던 지역들의 복구가 순차적으로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살림집이 완공돼 집들이 잔치를 하는 주민들 모습이 연이어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살아갈 군심은 순간에 사라지고 그 어떤 자연재해가 들이닥쳐도 무서울 것이 없다는 스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원수님 품을 떠나선 우린 못 삽니다. 또 전국 각지의 공장과 발전소, 극장 등의 완공 소식이 이달 들어서만 10건 이상 보도됐는데 삼지연시 인민병원 개원 소식을 대대적으로 전하며 인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온 세계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휩쓰는 대유행 전염병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끄떡없는 조선. 네, 코로나19 방역과 수해 복구, 수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만큼 북한 주민들도 피로감을 느낄 법한데요. 네, 방역과 수해 복구 현황 그리고 80일 전투에 임하는 각계의 결의가 최근 북한 방송의 주된 내용인데요. 다만 지난 10일 당 창건 기념일 이후로는 방송 내용이 그나마 조금 다양해진 느낌입니다. 그래도 80일 전투 총력전을 강조하고 있어서 이 북한 주민들 입장에선 여유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상황이 녹록지는 않겠지만 북한 방송에선 조금씩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각종 요리 상식을 전하는 프로그램이나 각지 농장의 과일 맛 평가 같은 가벼운 소식도 최근엔 방영 빈도가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엔 고구려 덕화무덤 발굴 소식을 자세히 전하기도 했고 금강산 단풍을 담은 영상도 방송을 통해 내보내고 있는데요.
단풍이 붉게 물든 우리 풍광산 아름다운 10대미 중의 하나인 세상의 아름다운 세계 집결체인 색채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80일 전투 총력전을 강조하면서도 서서히 정상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게 아닌가 여겨집니다. 네, 오상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의 지도자들이 숱한 정책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던 것과 비교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실패를 솔직히 시인하고 자책하기도 하는 등 파격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선대로부터 누적된 잘못된 관행까지도 비판하고 치부도 드러내고 반성하면서 바꿀 수 있는 건 다 바꿔보겠다는 의욕도 엿보이는데요. 그 의미가 뭔지 최유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태풍 마이삭이 휩쓸고 간 함경남도 단천시 검덕지구. 폐허가 됐던 마을에는 2달도 채 안 돼 2,300여 채의 새 집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복구 현장을 찾은 김정은 위원장은 공사를 맡은 인민군을 칭찬했습니다. 혹심한 피해 흔적을 말끔히 가셔내고 복구 건설의 터전을 힘차게 다져나가는 인민군 군인들의 노력적 위훈을 높이 평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수해 현장에서 벗어난 인근 산비탈의 낡은 집들의 상태를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반세기도 훨씬 전에 건설한 살림집들이 아직 그대로 있다고. 우리가 재해로 무너진 집들만 새로 지어줄 생각을 하였지. 너무나 기막힌 환경과 살림집에서 고생하고 있는 인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였다고. 이번에 저런 집들도 다 헐어버리고 새로 지어주지 못하는 것이 속에서 내려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민들의 실상을 제대로 몰랐다. 뒤떨어진 생활 환경에 살게 한데 심각하게 자책해야 한다. 이렇게 강도 높은 지적과 자책을 한 김 위원장은 수해 피해나 복구하는 걸로는 양심이 허락치 않을 것 같다면서 아예 5년에 걸쳐 이 지역 2만 5천 세대 주택을 새로 건설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자신의 통치 기간뿐 아니라 선대 김정일, 김일성 시대부터 누적된 오류와 치부까지 드러내며 이를 싹 다 바로잡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북한에서는 과거 최고 지도자를 줄곧 무오류의 존재로 신성시해왔고 당 정책의 숱한 실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인정하는 데 인색했습니다. 하지만 김정은 위원장은 자신과 당의 성과가 미진하다면서 자책하고 사과하는 파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언제나 늘 마음뿐이었고 능력이 따라서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자책 속에 지난 한 해를 보냈는데 올해는 더욱 분발하고 전심전력하여 면목이 없습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중책을 지니고 있지만 아직 노력과 정성이 부족하여 우리 민들이 생활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반성의 정치를 펼치는 의도는 무엇일까? 먼저 당 간부들과 생산 현장의 무기력한 태도를 바꾸기 위한 의도로 풀이됩니다. 자신도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있으니 주민과 당원들도 열심히 지금 상황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서야 된다. 먼저 모범을 내가 보일 테니 따라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아래 그 사람들에게 대한 압박 또는 분투를 촉구하는 측면이라고. 지난 8월 김 위원장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발전 계획 목표를 지키지 못했다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뒤 북한 매체에는 내각, 지방조직의 간부들의 반성문이 줄줄이 이어졌습니다. 간부들은 전략적 안목과 계획성이 없었다, 마음속 가책을 금할 수 없다면서 앞으로는 태도와 관점을 싹 고쳐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다짐하고 나섰습니다. 이로부터의 변화 압력은 현장 지휘관과 일선 노동자들에게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장에서의 전투조직과 지휘를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복구 전투에서 속도 일면에만 치우치는 경향을 없애고 지휘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하여 내가 작업장에 남긴 그 흠집을 버시게 되신다면, 굴에서 안색을 후리게 되신다면 하는 생각으로 우리는 경례는 최고사랑원 원칙께서 만족해 하실 100점 만점짜리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해서 김정은 위원장의 반성 정치는 민심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리더십의 방식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수령이 저렇게 문제투성이야? 오류도 저지를 수 있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령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적인 면모, 인민들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는 환경과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구나, 또는 굉장히 애쓰고 있구나라는 오히려 인간적 면모로 그것이 이제
권위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경제난이 좀처럼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어려움을 숨기기보다는 인정할 건 인정하고 주민들과 공감하면서 협조를 구하려는 전략으로도 풀이됩니다. 최고 지도가 반성하고 이라는 것은 그 외교 문제라든지 이런 군사 문제가 아니고 주민생활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생활 문제는 그 이 자연재해 문제라든지 또 이 대북 제재 문제라든지 기타 이런 여러 문제가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도 원인을 잘 알아야 된다. 막 이런 것을 아마 좀 그 드러내물해 가지고 그 원인 여기에 대한 치유와 함께 미래지향적으로 가자는 그런 하나의 메시지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시대로부터 누적되어 온 잘못된 관행이나 치부까지 과감히 드러내는 반성과 자책의 배경에는 20대의 정권을 물려받은 젊은 지도자의 패기와 바꿀 수 있는 건 모두 바꿔보겠다는 의욕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성을 통해 북한의 현상을 타파하고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김정은의 다음 전략이 과연 내년 1월로 예정된 8차 당대회에서 어떻게 모습을 드러낼지 주목됩니다. 통일전망대 최유찬입니다. 한국으로 넘어온 탈북 민수가 3만 3천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네, 말도 조금 다르고 문화 차이도 있어서 탈북민이 국내 적응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긴 하지만 탈북민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여전한 것도 엄연한 사실입니다. 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시민들이 특별한 영상을 만들었다는데요. 그 현장 이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오목쌤은 보조개. 아유, 얼빤해가지고요. 응? 니네 아니? 네? 처음에는 어색하게 서로의 언어를 공부하던 남북한 젊은이가 이 짧은 해프닝을 계기로 가까워진다는 내용의 30초 영상. 기대합니다. 차이점으로서 언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언어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언어라는 그 요소 덕분에 오히려 더 가까워지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다가가면서 영상을 만들어 보자. 평소 남북 문제와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던 대학 친구들끼리 의기투합해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우리가 어차피 언어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으니까 너가 일단은 남한어를 공부를 하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그 여자분이 이제 북한어를 공부하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겠지. 그치. 효과적인 의미 전달을 위해 연기 연습은 기본. 탈북민 하면은 흔히 떠오르는 억양이 있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구사할지 대신에 자연스럽게 구사하되 그 영상을 본 사람들이 불편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연습했어요? 유튜브에서 그런 탈북민들 아니 혹은 조금 조선족 분들의 억양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영상이 있길래 참고하면서 집에서 혼자 입을 덮어 쓰고 연습하고 맹연습을 아주 맹연습했습니다. 네. 비록 대사는 하나였지만 대사는 하나였지만 중요한 대사였기 네, 때문에 한 대사에 제 혼을 실어 담아서 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니네 아니? 아직은 혼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NG가 거듭되긴 했지만 촬영장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다시 큐. 니네 아니? 저 후시 녹음 할 거니까. 할 거니까. 그치. 근데 그 얼굴에 살짝 웃음기 빼고 한 번만 더 하자. 약간 쟤 나랑 같은 고향 사람인가? 이런 오케이, 느낌이 오케이. 나더라. 쟤 진짜 나 아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면 될 것 같아. 피곤해? 아니, 나 좀 더 열심히 할게. 오케이. 오케이. 나 때문에 조금 더 그러지 영혼을 마. 실어봐. 오케이. 큐. 니네 아니? 탈북민과 하나 되는 30초 세상 만들기엔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북한이 고향인 우리 이웃과 무엇을 하고 싶나요? 저요? 북한에서 유명한 평양냉면을 같이 먹고 싶어요. 큰 것이 아닌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 서로가 가까워지는 첫걸음이라는 생각에 이 북한이 고향인 우리의 이웃과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말하는 30초 영상. 동갑내기 소꿉친구 둘이 만들었습니다. 남한 주민들이 평소에 쉽게 만날 수 없는 북한 이탈 주민
가족들이라는 선입견 그런 생각이 있는데 북한 이탈 주민들도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 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먼저 가장 생각난 것은 문화를 교류해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평양냉면, 그다음에 탈북민의 경험을 들으면서 서로 문화를 교류했고, 남한에서는 젊은 세대들이 하는 카페나 쇼핑 문화를 교류하면서 서로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공유하며 담을 내용을 정리했고 이 시내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휴대폰을 이용해 작품을 만들어갔습니다. 우리나라 김치. 김치. 근데 북한에서는 김치는 아니야? 북한에 김치 있어. 북한에서. 아, 김치. 김치를 주제로. 좋다. 한국에는 맛있는 김치가 많다. 북한 가는 다른 보쌈 김치도 있고 되게 많다 이런 거 알려줬다. 또 다른 고등학생들은 경계가 없어진다면 우리는 지극히 평범해질 것이라는 다소 철학적인 내용을 담았습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너와 나, 그리고 우리. 그 경계를 넘을 때 비로소 평범해진다. 지방의 한 교장 선생님은 직접 탈북민들을 섭외해 우리 안에 있는 편견을 넘어서자는 메시지를 담백하게 던졌습니다. 청진 사투리예요. 청진 가보셨나요? 양강도 대형동군에서 왔어요. 양강도 아세요? 내 고향 해령은 살구가 맛있어요. 통일부 산하 북한 이탈 주민 지원 재단인 남북 하나 재단이 마련한 탈북민과 함께할 수 있는 세상 이야기를 담은 30초 영상 공모전에서 수상한 작품들입니다. 30여 개 출품작 가운데 최우수상은 이 탈북민의 모습을 섬세한 그림을 통해 표현한 한 시각 디자이너의 영상이 선정됐습니다. 나와 함께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나와 같이 노력하는 사람들. 나의 이웃 3만 탈북민과 함께 통일을 위한 첫 걸음을 내딛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만들어갑니다. 한 취업 준비생도 역시 그림을 통해 탈북민 친구들과 함께하면 모든 것이 2배가 되는 플러스의 길로 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해줄 옛날 이야기가 2배가 됩니다. 고향이 어디든 하나로 어울리면 모든 것이 2배입니다. 탈북민은 그렇게 북한이 고향인 우리의 이웃일 뿐이었습니다. 거창한 것을 함께하는 것보다 세상 사는 이야기를 함께하다 보면 우리 그렇게 이웃이 되는 게 아닐까요?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서울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또 서울 사람 시골에 가면 서울 촌놈이라는 얘기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탈북민들이 제도가 다른 곳에서 왔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간만큼은 기다려주고 함께 이해해 주시면 사회 통합은 함께 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3만 명 시대.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우리의 남녀노소가 참여한 이 짧은 영상들이 어느 정도 그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전망대 이상현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꽤 쌀쌀합니다. 네. 네, 그래도 낮에는 청명한 가을 하늘을 볼 수 있어서 참 좋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이 가을은 하늘이나 이 단풍나무, 자연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옷차림에서도 엿볼 수 있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예전만큼은 아니어도 가을 옷에 좀 눈길이 가던데요. 맞습니다. 그런 만큼 이 가을을 패션의 계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들은 어떨까요? 오늘 이야기 나눌 2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요즘 흔히 하는 말로 폐알못이라 네. 딱 봐도 이제 무난한 옷, 그런 옷을 즐겨 입는데 네. 차미연 아나운서는 옷 잘 입기로 소문났잖아요. 아, 저는 관심 좀 많으시겠습니다. 네, 패션에. 뭐 패션에 민감하지는 않지만 유행 정도, 이 트렌드는 좀 지켜보는 편이거든요. 요즘 패션의 대세는 바로 뉴트로라고 합니다. 복고에 새로움을 더한 편안한 옷들이라고 하네요. 우리는 이렇게 매해, 매 계절마다 패션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강미진 씨는 남한 생활 초창기에 좀 힘드셨겠습니다, 적응하느라. 힘들었다는 정도가 아니죠. 그래요? 네, 사실은 이제 북한에서는 고정되어 있잖아요. 뭐 잠바 아니면 치마 저고리. 네. 제가 한국에 나와서 이제 옷을 좀 사려고 하루 종일 돌았는데 옷을 끝내 못 고르겠더라고요. 사실 저만 해도 북한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은 개성을 막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아니다 보니까 획일적인 스타일의 옷들을 주로 입고 이제 저희도 북한을 떠올리면 그런 것들이 먼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 사진을 보면 달라진 걸 느낄 수 있는데요. 북한에다 옷을 좀 들여보내는데요. 3, 4년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옷을 이제 제가 보내면 파여진 거는 못 입는다, 이런 형태의 디자인은 여기서는 안 먹힌다, 보내지 말라, 뭐 이런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2018년인가 그 이후부터는 우리 딸애가 최근 젊은 애들이 입는 옷을 잘 입잖아요. 그 옷을 보내도 다 소화가 된대요. 아, 그렇군요. 자, 북한 패션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올 가을, 겨울 북한에선 어떤 게 유행 패션일까요? 북한 텔레비전에 나왔거든요. 한번 보시죠. 여기는 을밀대 피복 전시장입니다. 색상이 저게 어른들 색상이 아니에요. 유치원 아이들. 네, 사실 어른들이 저걸 소화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2000년대까지. 옷은 옷 형태부터 보지 않습니다. 시각적으로 볼 때 먼저 색입니다. 밝은 색으로 입고 톡 부스에 들어갔다고 해보십시오. 희열과 람만, 뭔가 생기발랄하고 정말 이 정열에 불타는 이런 덕무가 들어오면 이 부서 일이 잘 돼갔구나, 이런 인상이. 어디까지나 옷을 밝게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볼 때는요, 20년 전쯤 아나운서 옷 같은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작은 양장점 같은 데서 보던 옷의 약간 스타일인데 맞아요. 새롭고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다른 하나의 주장입니다. 여러 가지 색깔로 밝고 다양하게 조화롭게 입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럼 우리 잠시 인상 깊은 영화의 장면을 펼쳐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도안을 이렇게 많이 그려야 합니까? 이게 뭐 많은가요? 아니 그럼 자연계에 수백만 가지 꽃이 있어도 어느 꽃 하나 서로 같은 꽃은 없지 않아요.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사람이 다 자기 연령과 취미에 따라서 옷에 대한 요구도 서로 다른 거예요. 저 끝많은 처녀, 저 영화 한때 이제 북한에서도 인기였었는데 나라가 어려움을 겪던 고난의 행군 강행군 시기에 나부터도 생활을 소박하고 건박하게 한다고 하면서 될수록 어두컴컴한 색깔로 만들어 입기 시작했습니다. 밝게 입는 것이 점잖지 않은 것 같고 해서 평상시 어두운 것을 해 입어야 마음이 편안하다고 생각했고, 근데 그게 지금에 와서 보니까 낡고 뒤떨어진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옷을 밝고 다양하게 입자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에 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옷차림에서 색의 조화와 배색을 통한 효과를 잘 이용하는 것입니다. 또 세 가지 경우에는 좀 약간 저잡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한 장식, 자기가 강조시키고픈 이렇게 섬의 끝이라든지 배합해주면 옷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너무 많은 색을 이렇게 다 넣지 마라, 뭐 이런 거는 패션 꿀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나날이 발전하는 우리 시대의 문명 수준이 비끼도록 누구나 입는다면
우리의 거리는 더욱 환하고 우리의 생활은 더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네, 북한의 올, 가을, 겨울 패션을 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올해는 컬러를 강조한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어떻게 보셨어요? 실제 저희가 있었을 때 옷은 그냥 거무 틱틱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공식적으로 틀에 박혔었는데 지금은 너무 화려하니까 입을 못 담을 정도예요. 강미진 씨 북에 계실 때 저런 색깔 옷을 입는 사람이 있었다면 어떤 반응이 나오나요? 저런 색상에 저런 디자인의 옷을 입었다면 일단 정신이 단정하지 않은 사람으로 사상에 문제 있다, 네, 이렇게. 그렇죠. 네. 그래서 여성들이 좀 화려한 색을 입는다는 좀 놀새, 날라리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됐기 때문에 사회주의 생활문화 양식에 맞는 의상을 입어라, 머리 모양도 그렇게 해라 이런 걸로 그냥 강조하게 되는 거죠. 네. 네, 그렇다면 북한 당국이 나서서 주민들 옷차림까지 신경 쓰면서 이렇게 입어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 때문일까요? 사실 북한이 그 꼭 패션뿐만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동안 그 평양도 보시면 아주 형형색색 아주 화려한 색깔들의 건물들이 막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야경도 아주 컬러풀하게 이제 꾸미고 있잖아요. 그런 점을 볼 때 북한이 어쨌든 좀 이미지 변신을 꾀하고 있다. 도시 전반을 좀 화려하고 생기 넘치게 만들고 싶고 그것이 이제 주민들의 패션에도 조금 스며들기를 바라는 어떤 당국의 전략적인 판단이 이런 방침으로 내려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패션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핑크나 노랑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무채색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반대로 갈수 있잖아요. 있죠. 예. 근데 반대로 밝게 안 입으면 막 오히려 규찰대에서 왜 밝게 안 입으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어때요? 사실 이제 국가에서 강조하는 거는 그대로 따라가는 게 북한 스타일이죠. 네. 네, 국가에서 밝은 색을 입으라면 밝은 색을 입어야 되는 거죠. 네. 네. 그 밝은 색 옷들이 많아진 걸 북한에서 오신 분 입장에서 보기에는 굉장한 변화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뭔가 옛날 패션 같다 뭐 제가 이런 어렸을 생각도 때 약간 주로 봤던 들거든요. 그런 패션 같은 그래서 생각도 들고요. 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문가 눈에는 어떻게 보일지 패션 디자이너께 여쭤봤습니다. 안녕하세요. 패션 디자이너. 일단은 패션 디자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외형이에요. 실루엣이라고 하는데 간단하게 들어간 뭐 프릴이나 웨이브, 여성스러움을 강조한 것. 그다음에 굉장히 브이넥이 없어요. 브이넥이라고 하는 건 약간 노출을 가져올 수도 있고 미니 사이즈, 미니 스커트라든지 혹은 굉장히 길다든지 이런 실루엣의 변화는 없고 굉장히 정해져 있어요. 지금 현재 시대의 북한과 60, 70년대의 한국 패션과의 유사성이 있다고 보자면 굉장히 정적이고 굉장히 단정해 보이는 느낌? 60년대, 70년대 같은 경우는 이게 개발도상국의 첫발이고 그 당시에 모든 경제활동의 시점이 제조하고 생산이었어요. 공동체적인 성격이 많고 이게 뭔가 혼자 남다르게 입을 수 있는 옷이 있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고 지금의 그 북한에서 컬러를 강조하는 이 패션은 우리나라 그 60, 70년대 새마을 운동이 있던 시대에 사람들의 컬러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이 남한의 60, 70년대 스타일과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옛날 스타일 같아요. 사실 네. 80년대, 90년대만 해도 굉장히 패션이 과감했기 때문에 그렇죠. 6, 70년대까지도 이제 거슬러 가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보면은 북한도 이 의류 쪽을 산업적으로 어떤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북한은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굉장히 노동을 집약시켜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뭐 패션, 의류, 피복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당국에서도 이제 이런 쪽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역점 사업으로 삼을 수 있는 분야가 아닌가. 네. 저는 패션이라는 게 상당히 빠르게 유입되는 문화잖아요. 이게 뭐 특히 젊은 층은 외부 문화에 민감하기도 할 텐데 북한도 좀 이런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그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통제가 또 심한 거는 있습니다. 네. 흔히 이제 그 한국에서는 일할 때 편하게 입는 게 청바지잖아요. 네. 근데 저도 청바지를 2008년에 농촌 지역에도 팔고
저도 맞춤한 청바지를 하나 입었었는데 제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미국놈 바지라고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바지에도 뭔 사상이 있을까. 그게 딱 그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못 팔았는데 지금 또 청바지를 못 입나요? 지금도 못 입죠. 그 청바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의 그냥 의복의 종류이긴 하지만 어떤 자유를 좀 상징하잖아요. 북한 당국의 입장에서는 매우 못마땅한 옷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바지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네. 혼자 집에서 입으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만큼 외부 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약간의 그런 일탈들을 하면서 그런 옷들을 사 입고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이렇게 뭐 자유롭게 또는 개성을 담은 이런 식으로 좀 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뭔가 개성의 존중, 개성의 폭발로서의 패션이라기보다는 산업으로서 네. 어떻게 국가가 돈을 더 잘 벌 수 있는가. 아무래도 이제 주민들이 좀 다양하게 입을 수 있어야 그만큼 패션에 대한 관심도 생기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어쩌면 이 피복 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네. 패션이라기보다는 피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를 좀 알아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북한의 겨울철 패션을 좀 알아볼까 합니다. 북한은 겨울이 빨리 찾아오고 춥기 때문에 벌써 겨울옷 준비가 한창이라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김이 들어간 약인가? 알약? 파스? 식물에다 뭐 주는 건가? 약 같은 거? 거의 다 왔어요. 그냥 뭐? 북한말 김약은 제초제라는 뜻입니다. 같은 말로 풀약, 살초제 등의 용어가 있습니다. 김약이라는 게 농사 지을 때 김 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식물에다 뿌리는 약의 느낌이 강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어제는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상강이었습니다. 네,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차가운 공기로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북한 패션 얘기도 잠시 해봤는데요. 이럴 때 목도리 하나 두르고 멋도 챙기고 건강까지 잡으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환절기에 면역력이 떨어지기 쉽다고 하니까요. 건강에도 특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네. 통일전망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